LX 세미콘 오늘 보도록 할 텐데 급등주 검색 시 무료 제공해드리고 있고 무료 종목 추천도 공짜로 해드리고 있고 주식 공부방도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등주 검색 시도 무료로 받아가세요. 자, LX 세미콘 이 종목을 제가 살까 말까 계속 고민 중에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종목이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2분기 추정치 대비해서는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실제가 추정치 대비해서는 5% 정도 적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인데 바로 직전 분기에서는 14% 똑같이 동률로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성장을 했는데 1분기 대비해서는 떨어진 거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당기순이익도 작년 대비해서는 13%가 증가됐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직전 분기 대에서는 14%입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추정치를 하회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당기순이익이 1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부합했다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1분기가 워낙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고점이었으니까. 자, 고점 수준이고 낮으면 800억 수준인데 자, 지난 2분기도 900억 수준이고 낮으면 800억, 더 낮으면은 영업 매출이 4천억 원 수준에서 600억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래도 1,000억 원 나왔으면은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반기부터는 변수로 조금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영업이익이 3,600억에서 매출액은 계속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변수가 있었습니다. 변수가 하반기에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 TV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게 조금 중요하다. 자, 일단 글로벌 점유율 1.5% 국내 팹리스 삼성전자와 손잡고 키운다. 팹리스가 공장이 없는 반도체 설계만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국내 1위가 그래 이게 LX 세미콘. LX 세미콘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기업이 연매출 3천억 원 이하로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죠. 국내 팹리스의 97%가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LX 세미콘은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높은 상황들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LX 세미콘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삼성과 함께 손을 잡고 협력을 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기대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LG 디스플레이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굉장히 심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죠.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서 어느 정도 차별화는 있는 상황들이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LG 디스플레이는 이겨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적자는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X 세미콘이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 일단 우리 실적 발표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반도체 설계하는 쪽인데 자, 매출 비중을 보면은 TV 쪽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TV 쪽에. 그렇기 때문에 TV가 디스플레이가 판매가 잘 돼야 된다는 것들이죠. 1분기 대비해서 TV 판매가 증가되긴 했습니다. 근데 IT 쪽이다라고 하면은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그런 디스플레이 뭐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29%에서 26%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모바일 쪽은 29%에서 32%로 증가가 됐습니다. 자, 이게 IT 쪽의 수요 부진이 조금 이끌었다. 이게 IT 쪽의 비중이 낮아진 이유는 저는 중국의 봉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의 비중만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전 사업 부분에서 고른 성장이 가능했을 건데 중국의 봉쇄가 아무래도 영업이익의 축소를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지 DDI, 스몰 DDI, SoC, 기타 이렇게 있는데 라지 DDI, 뭐 TV 쪽 디스플레이 들어간 거고 스몰 DDI 이게 IT라든가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이 봤을 때 매출도 소폭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업 비용도 좀 소폭 증가됐습니다. 영업 비용들도. 분기 수익성들도 살짝 줄어들었죠. 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뭐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자본이 증가됐기 때문에 부채도 증가됐는데 자본이 증가됐기 때문에 뭐 이런 비율이 뭐 안정화가 됐다. 뭐 이렇게 영업 이 실적들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하반기에 아이폰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기사가 지금 이 기사가 2022년 8월 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좀 전망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아이폰 신제품 출시와 카타르 월드컵 등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이벤트들은 있다. 이때가 피크죠. IT, 가전 이런 쪽에는 월드컵 시즌이 피크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 감소에도 2분기 매출이 최대다. 근데 하반기는 불투명하다. 글쎄요. 그건 LG 디스플레이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90%가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나왔는데 지난해 매출 비중도 71%. 근데 지금 2분기에 LG 디스플레이는 적자가 확대가 됐는데 LX 세미콘의 영업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의 영향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향후 실적이 LG 디스플레이로 인한 실적이 하락을 한다라는 것들은 뭐 이제는 무시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LX 세미콘도 하반기 일부 중화권 업체향 DDI 출하량이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우려감이 있는 상황들이다. 자, 이런 경우에서는 영향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영향이 있었던 것들보다 전방 수요 둔화가 그래도 중국의 락다운의 영향에는 못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큰 악재들은 지나갔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때 당시에 뭐 TV와 스마트폰 수요 감소가 하반기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는 상황들이고 경기 둔화에 따라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우려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중화권 업체향 DDI 출하량이 하향이 조정이 된다. 근데 중화권이 봉쇄가 되고 락다운이 했던 것보다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일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 연도에 매출 2조 원을 돌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이고 영업이익도 2분기 중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를 했다. 자, 2분기 중에 통상적으로 2분기는 1,000억 원이 나오지 않는데 올해는 1,000억 원이 나왔다라는 것들이죠. 실적이 어닝 뭐 추정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 비수기 대비해서는 잘 나온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적자가 나왔는데 이 와중에 1,000억이라니 이 정도는 환호할 만한 그런 실적이기도 합니다. 2분기 통상 TV, 스마트폰 수요의 전방 산업이 비수기인데다가 전 세계 경기 둔화 그리고 중국의 봉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자, 중국의 보수 조치로 생산 차질이 발생했던 IT 쪽에 영향이 있긴 했었지만 제한적이었다. 태블릿향 DDI 출하량은 15에서 20%가량 감소를 했고 아까 전에 제가 실적 발표 여기에서 여기 IT 부분에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라스미드래. 폴그 POLED, 폴더블 OLED 모바일형 DDI 출하량은 5에서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TV 세트 패널 재고가 높아지고 있는데 재고량이 9주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평상시보다 5주가량으로 2배가량 높다. 6월부터는 패널 구매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 6월부터는 약간 패널 구매가 줄어들면은 하반기에 DDI 등 핵심 부품들의 출하량도 감소가 될 수 있을 영향인데 LG 디스플레이 중국 봉쇄 조치 출하로 진행된 애플향 노트북 패널과 아이폰 14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폴더블 OLED 패널 생산량이 3분기에는 크게 예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도 있는 반면 좋은 점도 있다. 유일한 변수는 이제 하반기에 재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1,000억 원이라니 실적이 잘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영업이익이 이 정도나 나온다고 그럼 3분기 하반기에도 이 매출이 2조가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최초인데 최초에다가 전망치 자체도 나쁘지 않은 상황들인데 더군다나 지금 주가가 PER이 불과 5배 수준밖에 되지 않은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4배, 3배까지 떨어지기보다는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 여력들이 조금 높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저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랑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들에 따라서 좀 베팅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LX 세미콘 같이 매수 매도 같이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시고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니터링을 좀 필요하다,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LX 세미콘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무료 방과 우리 공부방과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다른 종목들도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자로 신청 한 번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